학술 발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창 고영가야 역사는 5가야, 6가야의 일원으로 삼국유사, 고려사, 조선 왕조실록 등 우리나라 역사서 54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식민사관에 기초한 함창 고영가야 역사를 부정하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학술대회의 목표는 이렇게 부정되고 있는 함창 고영가야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뜻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먼저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 소장님은 이 시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독립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숭실대에서 사학을 전공하신 다음에 식민사관 청산을 위하여 30년 동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인 매일신문에 이덕일의 내가 보는 가야사라는 칼럼을 게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 9월 17일 날 유네스코의 가야 고분군 등재가 이제 완료가 됐죠. 그런데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됐는데 별로 기뻐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과거와 달리. 그리고 특히 이 곤영 같은 경우 분명 곤영 가야기 때문에 유네스코에 등재됐으면 가장 기뻐해야 했을 텐데 빠졌죠. 왜 빠졌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문제 제기부터 시작해야 지금 이 사건을 둘러싼 정작 가야사 복원한답시고 국고를 갖다가 뭐 조단 위항으로 썼는데 그 많은 돈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곤영가야는 왜 빠졌냐, 왜 이 곤영 지역이 함창 지역 이곳에 있는 유적과 왕릉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왜 전혀 국고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됐냐 하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큰 구조로 봐야 돼요. 왜 빠졌냐 이것만 이야기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보면은 7개 고분군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 7개 고분군 대다수가 5세기, 6세기 때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가야사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국제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하면은 이 고분군이 됐든 뭐가 됐든 한 바퀴 쭉 돌아보면은 가야가 언제 건국됐고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쳐서 언제 멸망했다 이걸 알 수 있어야 되죠. 현재 유네스코에 등재된 7개 고분군을 돌아다녀 보면은 가야는 5, 6세기 빨라야 4세기 시작해가지고 562년에 망했구나 이렇게 알게 돼 있어요. 실제로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을 할 때 가야가 언제 건국했냐 3세기 말에 건국한 나라라고 신청했어요. 여러분 초등학생한테도 역사 조금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가야 언제 건국했지? 예, 서기 42년이요. 언제 결혼했지? 예, 서기 48년에 아유타국에서 온 허왕우하고 결혼했어요. 초등학생도 알아요. 그런데 이 초등학생도 아는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가야사를 30년, 40년 교수 생활한다는 가야사 가지고 이 사람들이에요. 앞에 지정스님 계시고 그 옆에 도명스님 계신데요. 2년 전에 창원에서 여기 이제 김영진 도의원님도 계신데 김영진 도의원님이 주도하셔가지고 가야사 가지고 학술대회를 했어요. 그때 가야사 40년 연구했다는 이근우 부경대 교수가 참석했고 그 다음에 박천수 경북대 교수가 참석했어요.
도명스님이 질문했습니다. 가야 언제 건국했어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모릅니다. 그 옆에 있던 박찬수 교수는 사람이 알에서 태어났다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야사 3, 40년 했다는 문헌사학자, 고고학자들의 수준이에요. 만약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이야기 했다고 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그거 다 뻥이에요. 그 날짜를 해임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초등학생도 아는 걸 갖다가 가야사 40년 전공했다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와 있죠, 분명히. 그 다음에 삼국사기 김유신 열전에도 가야는 42년에 건국했다고 나와 있어요. 모릅니다. 그 교수 한두 명뿐만이 아니고 이 나라에서 역사 연구한다는 교수 100%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병도, 신석호 이 사람들을 두고 뭐라 그럽니까? 국사학계의 태도 그러죠? 이 사람들이 일제 때 뭐였냐? 단재 신채호 선생이 우리 역사 지키다가 여성 감옥에서 고난을 겪고 돌아가실 때 조선총독부 직속의 조선합편수에서 일본인들의 사랑과 이쁨을 받으면서 자국사를 난도질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까지 발생하냐면 제가 역사학으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했습니다. 그 장구한 기간 동안에 단재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 한 시간도 배운 적이 없어요. 얼마 전에 어떤 저명한 학자들 모인 자리에서 그랬어요. 단재 신채호는 쉐자로 말하면 또라이고 뇌자로 말하면 정신병자다. 그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무도 이의제기를 안 해요. 왜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병도를 국사학계의 태도라고 말할 때 나라 국자가 어디냐 하는 이야기예요. 나라 국이 대한민국이냐 대일본국이냐. 대일본국이면은 단재 신채호를 또라이 정신병자로 보는 게 맞죠.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에서 역사 공부하는 사람이 이 순국전야를 갖다가 또라이 정신병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고령가야 안 뜨는 거 당연한 거예요. 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의 국적이 어디냐 이거예요. 외형은 대한민국이지만 이 뿌리가 뭐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나서 점령하려고 마음 먹을 때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하고 일본하고 달라요. 우리는 지나면 잊어버려요. 일본은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초에 유성룡 선생의 징비록을 숙종 때 몰래 빼가지고 조정해서 문제가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임진왜란 때 우리가 왜 실패했냐.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15만 명 건너왔죠. 당시 일본군이 갖고 있던 조총수가 유럽 전체 국가가 갖고 있던 조총수보다 더 많았어요. 조선은 군대가 붕괴됐죠. 싸움 하나마나 끝난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단지 무력 때문에만 실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총만 가지고 왔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한국을 점령할 때는 역사관을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정한론이란 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 당시는 일본에서 정한론이 나올 때는 대한제국 때가 아니에요. 조선시대예요. 그러면 조선시대에 조선을 정벌하려고 맘먹으면 뭐가 돼야 돼요? 정조론 이래야죠. 근데 정한론이었어요. 왜냐? 일본 서기에 과거 신공왕후가 삼한을 정벌했다. 고구려백제 신라 다 정벌하고 369년에는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로 세웠다. 이게 정한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결론은 뭐냐? 일본이 한국을 다시 점령하는 것은 침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과거사의 복원이다. 이 논리예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하면서 나라 이름을 2개 써놓죠. 뭐라고 써놓느냐? 육가에 없어요.
나라 이름 경남 합천을 다라국. 다라국이 뭐냐? 일본 서기에 임나일본부로 구성하는 7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라국이에요. 경남 합천은 다라국이다. 못 딱 박았어요. 일본의 야마도의 식민지였다. 또 하나는 전북 남원은 김운국이다. 김운국이 뭐냐? 야마도의 식민지예요. 전라도, 경상도 전부 다 야마도의 식민지였다. 이걸로 유네스코에서 대한민국 이름으로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이 가해 바로잡기 전국연대의 유네스코 특별위원장이신 박진모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말씀은 더 이상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임나일본부설이 뭐냐면 369년부터 562년까지 야마도회가 가야를 점령하고 임나일본부를 설치했고 야마도회의 식민지가 경상도뿐만 아니라 전라도, 충청도까지 다 먹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369년부터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가야라고 말할 때 가야라고 쓰고 임나라고 읽는다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도명스님이 가야가 언제 건국됐습니까? 물은 거는 삼국 유사에 나오는 가야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모릅니다. 369년 이후의 가야는 일본의 식민지 임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라국, 김운국 써가지고 신청을 했던 겁니다. 이때 역사운동가들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망했어요. 망한 겁니다. 이미. 대한민국 정부에서 신청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공인 내려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전체 박물관 다 바꿔야 돼요. 이름을. 전체 모든 박물관들을 식민사학자들을 다 잡고 있죠. 그 다음 날짜로 박수 쳐가면서 다 바꿔요. 그 외국인이 와서 여기 옛날부터 왜 식민지였네요? 한국 정부에서 신청했네요? 완전 나라가 망하기 백척간두에서 역사운동가들이 움직여서 망한 나라 다시 되살린 거예요. 이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80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왔죠. 이 식민사학자들에게. 우리가 해방 80년 지났는데 고령가야 살려달라 복원하자. 이게 정상국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해방과 동시에 일본은 쫓겨가고 단재 신초 선생이 감옥에서 신음하실 때 자국자를 난도질하던 이병도 순석호. 프랑스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프랑스는 불과 3, 4년밖에 나치 지배 안 받았어요. 그것도 나치의 직접 지배가 아니라 프랑스인 비시라는 사람이 대리 통치했죠. 그런데 심지어 친나치 논사라나 쓴 사람 다 사형시켰어요. 누가 시켰냐? 사회주의 레지스탕스들이 한 것도 있지만 프랑스는 나치 패전 후에 사회주의 레지스탕스들이 사회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민족주의 레지스탕스들이 드골 중심으로 인민전선을 만들죠. 이 우파 인민전선에서 더욱 강력하게 친나치 세력을 숙청했습니다. 만약 여기가 프랑스였다 그러면 1945년 8월 15일 날 식민사학은 끝났어요. 그런데 광복과 동시에 미군정이 정치를 잘못하면서 친일파를 다시 끌어들였죠. 그래서 친일파가 재집권했어요. 역사학계는 100% 장악했어요. 이 동네는 보수진보가 없어요. 보수인 척하는 식민사학자와 진보인 척하는 식민사학자. 자기는 식민사학자 아니라 그러죠. 이 두 종류지. 일제 때 대일항쟁기 때 대다수의 독립운동가들이 역사학자였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이상용 선생, 단재 신초 선생 할 것 없이 다 역사학자였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역사학을 가르치는 대학 사학과가 빵개예요. 빵개.
국사편찬위원회 마찬가지고 동북아 역사재단 마찬가지고 한국학중앙연구원 다 마찬가지예요. 안 가르칩니다. 전부 다 조선사 편수회 것만 가르치죠. 조선사 편수회의 회장이 누구냐? 조선총독부 학자일 것 같죠?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이 조선사 편수회 회장입니다. 정무총감이라는 자리는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다 차지하고는 그런 지금의 대통령보다 권한이 훨씬 더 센 자리예요. 이 정무총감이 조선사 편수회 회장입니다. 일제가 나중에 1941년 2년에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전하고 나서는 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심지어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식량이 부족해가지고 연료가 부족해서 소나무 송진,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송진을 채취해가지고 연료로 썼죠. 그때도 조선사 편수의 예산은 1원도 안 깎았어요. 왜냐? 한국을 다시 점령하겠다 이겁니다. 그 계획이 100% 성공한 동네가 이 바로 역사학계예요. 그런데 이것도 흐름이 있어요. 해방 직후에 이병로신 좋고도 요즘같이 대놓고 식민사공헌은 못했어요. 가끔 했지. 그런데 우리 속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바늘 하나 훔쳤을 때 아빠 엄마에게 혼나야 되죠. 잘했어 칭찬받아. 그러니까 계속 도둑질하죠. 그런 와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에도 양심적인 학자들이 있지 없겠어요. 그래서 1980년대 후반에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김해 지역의 유적 유물과 김해에서 바다 건너면 바로 닿는 데가 큐슈죠. 구주. 큐슈 지역의 고고학 유적 유물들을 조사해봤습니다. 일본 고고학자들이 조사해봤더니 조사 결과 일방적인 흐름으로 김해 지역에 살던 고대 가야인들이 일본 열도로 가서 정치 세력을 만들었다. 이게 일본의 야마도의 시작입니다. 그 역의 경우는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10배가 많이 갔다는 거예요. 고고학적으로 유적 유물을 보면. 근데 이 나라 역사학자들은 10배 간 건 얘기 안 하고 여기서 한 번 온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어쨌든 일본의 고고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은 더 이상 고고학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이러니까 급해진 게 일본의 구구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1990년대 들어서 일본의 구구 세력들이 사사카와 재단, A급 전범, 원래 미국의 정책이 정상적으로 굴러갔으면 동아시아 정책이 사형당했어야 될 사사카가 도박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엄청난 조단위 규모의 사사카 재단을 만들어요. 그걸 지금 니폰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니폰 파운데이션 아시아 평화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연세대학교 내에 버젓이 사무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한국인 사학과 중점적으로 사학과 대학원생들을 일본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와세다den이 여기저기서 가야 사람 미명하에 임나사를 연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고 돌아와요. 그럼 이 나라 사학과는 다 친일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학위 받고 오면 대학 교수, 동북아 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문화재청 여기저기 다 취직돼요. 이들이 바로 임나일본부설을 노골적으로 전파하니까 일본에서 거꾸로 봐라. 한국에서 가야 하는 학자들이 임나일본부설을 전파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간땡이가 붓고 버가지고 가야사를 갖다 유네스코에 신청할 때 임나일본부사를 신청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항상 배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팔아먹어 왔던 역사예요. 그때마다 민초들이 자기 온몸을 걸고 지켜왔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돈을 가지고 역사 팔아먹고 나라 팔아먹는데
여기 역사운동 하시는 분들 여러분 오셨어요. 이분들이 자기 돈과 자기 시간을 떠가면서 유네스코에 항의하고 소환 보내고 해가지고 유네스코에서 달아와 김은 빼라. 그리고 3세기 말이라고 한 거를 1세기로 바꿔라. 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근데 모든 역사의 어둠에는 그 이면이 있어요. 밝음이 있어요. 어둠이 깊으면 그만큼 새벽이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석헌 선생이 가장 좋아하던 시기가 셸리의 시기죠. 만약 겨울이 온다면 봄 또한 멀지 않았다. 만약 겨울이 온다면 아직 봄도 안 왔다는 거죠. 우린 지금 겨울 다 왔습니다. 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실체가 드러난 게 바로 가야사 유네스코 고분 등재 사건이고, 요즘 호남 지역 전라도가 아주 시끄럽죠. 그 전라도가 시끄럽게 된 전라도 천년사, 바로 그런 사건들 때문에 이 나라 역사학계가 식민사학자들이 100% 장악했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여기 나간책, 전남대 나간책 교수님 계시다가 딴 일정 때문에 가셨는데, 그때 나간책 교수님이 광주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시민 모임을 만드실 때 여기 계신 가락동 친회 대구광역시 종춘회장 김성문 선생님의 광주까지 오셨어요. 초청도 안 받았습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말 할 때 진정한 동서화의 역사를 통한, 초청도 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성문 선생님이 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 바쁘신 분이 광주에서 역사 바로 세우기 시민운동이 결정된다니까 그 먼 대구에서 광주까지 가셔가지고 속살합니다. 이렇게 역사관이 바로 서면 지역감정, 반민족 사관 이따위가 들어설 겨를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곤양가야가 왜 지었냐? 이 식민사학자들은 369년부터 가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조금 미미하게 있다가 일본이 점령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본사가 되는 건데, 곤양가야는 42년에 건국해서 이현왕 254년에 망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운 거예요. 지금 민족문화 대백과 해전에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 이 곤양가야가 이곳이라고 하는 거는 함령, 상주 문경이라고 하는 거는 신라말 고려 초에 생긴 인식이다. 이따위로 써놨어요. 곤양가야 이야기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고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고려사에도 나오고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고 다 나와요. 동국여지 흥남에도 나오고 그 많은 정사에 나오는데, 오직 이 나라 역사학자들하고 일본 구급파들, 한국 재점령을 꿈꾸는 일본 구급파들만 아니에요. 없어요. 가야는 우리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삼국유사에 뭐라고 나오냐면 함령, 바로 이 함령 지역을 갖다가 예전에 상주 문경을 함령, 함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지역이 곤양가야 지역이다 라고 설명하면, 혹은 고릉현이라고 한다. 고릉, 옛 왕릉이 있다는 거예요. 옛 왕릉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삼국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삼국사기 지리지에 삼국시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가야 왕릉으로.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인정 못해요. 여기 가보면 아까 읍장님 오셨는데 전 가야 왕릉 전에 들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일본 가보시면은 일본 나라 오사카 이 일대에 수많은 일왕의 귀족들의 고분들이 있습니다. 가보면 이름 다 써놨어요. 뭐 어디는 응신 천왕릉, 어디는 신공왕릉, 어디는 인동릉 뭐뭐 써놨는데, 그래서 제가 조사해봤어요. 저 옛날 걸 어떻게 다 알고 써놨나. 알고 보니까 19세기 말에 메이지 때
능묘 참고들한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서 돌아다녀가면서 아 여기는 뭐로 하자, 여기는 뭐로 하자, 여긴 뭐로 하자. 그러고 100년 지나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찾아보지 이걸 누가 찾아서 이거 누가 처음에 이름 붙였어요 하겠어요? 그런데 이 고릉은 삼국사기 지리지에도 왕릉이 있으니까 고릉현이라고 했다라는 분명한 기록이 나옴에도 아니에요. 못 믿어요. 왜냐? 우리는 국적은 코리안이지만 마음속의 국적은 달라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곤양가야가 바로 서면은 가야사가 바로 서고, 가야사가 바로 서면은 대한민국사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서면은 우리가 홍익인간 제세이와 사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바로 서면은 침략과 정복과 피지배로 점철된 산업혁명 이후에 식민지, 피식민지, 제국주의 시대가 종식을 가하고 그야말로 사랑과 평화, 공존, 홍익, 제세이와 이런 걸 가진 한국의 정신이 전 세계인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런 모범적인 국가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왜곡되고 훼손된 가야 역사의 현실을 단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이덕일 박사님